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역사에서 건진 회계 제3편 산업혁명과 철도산업. 철도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바로 제꼬리 배당으로 기차가 멈춰서다. 제7화입니다. 아마도 회계학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왔습니다. 3-7화 제꼬리 배당으로 기차가 멈춰서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혁명 시대의 유행어가 뭐였냐? improvement였습니다. improvement, 개량이라는 뜻이죠. 한 예를 보면요. 인쇄기 개량을 보시면은 원통 인쇄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이 낱장 윤전 인쇄기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변화가 왔느냐? 1시간에 125장 하던 인쇄기가 1시간에 48,000장을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를 개량하면서 이런 효과가 일어났죠. 먼저 전기관을 보시면 1698년에 양수기용의 전기관이 발명됐습니다. 그러다가 1765년에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100대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철업을 보시면요. 1709년에 코쿠스를 생산해서 선철이라는 걸 생산했고요. 1740년에 강철을 생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산업이 합쳐지면서 어디로 갔느냐? 그 유명한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1776년 와트의 상업용 전기관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와트가 전기관을 개발한 거는 176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상업용으로 바뀐 게 1776년입니다. 양수기가 왼쪽에 보입니다. 잘 보시면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끓여서 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팽창이 돼서 이제 그럼 물을 싹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응축되면서 이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이러는 거죠. 1765년에 왓츠라는 사람의 전기관 도면입니다. 이건 아주 세련됐죠. 영국의 특허 건수가요, 이 한 60년간 12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250건까지 늘어납니다. 특허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갖고요, 뭐든지 발명하면 바로 특허를 냈습니다. 산업혁명의 산업들을 보시면 최초의 산업혁명을 시작한 산업은 직물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탄광, 철강 산업이 왔다가 산업혁명을 완성시킨 게 어떤 사람이냐? 철도 산업입니다. 근데 철도 산업은 여기 보시다시피 거대 자금이 필요하죠.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게 주식회사 제도입니다. 철 생산량을 보시면요. 1740년에 17,000톤이 생산되다가 1840년, 100년 있다가는 30만 톤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철강 산업이 발달되면서 철도 산업도 같이 발전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마차를 한번 대체해보자 이러다가 드디어 1830년에 최초의 상업열차인 리버풀 맨체스터가 상업적으로 주행을 시작합니다. 1830년에 굉장한 사건에 모든 선진국들의 외교관들이 다 와갖고 자기 나라로 송진합니다. 대단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철로 경쟁에 들어갑니다. 1830년에 최초의 상업 열차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열차였습니다. 개막식 때 사람들 모여있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철도에서 열풍, 이걸 소위 레일웨이 마니아라고 부릅니다. 이때 철도 노선을 건설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법안수를 보시면 1830년에 시작할 때 0에서부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15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272개의 철도 노선이 깔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림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의 논문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1839년에 이렇게 세 군데죠. 여기 런던, 리버풀, 맨체스터, 여기가 뉴캐슬이네요. 이런 지역에 이게 다 탄광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철도 깔리고 1840년 되니까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30년 지나갖고 어떻게 바뀌느냐? 30년 지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1863년에 어마어마하죠. 거의 40년 지나니까 완전히 거미줄같이 됩니다. 이제 이쪽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글래스고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철도 산업이 발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거대 자금이 필요합니다. 거대 자금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버블법이 폐지되죠. 1820년대 버블법이 폐지되면서 이제 주식 발행을 합니다. 그때 나타난 계급이 중산층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투기를 하는 거죠. 배당을 노리는 투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여 개의 철도 회사가 엄청난 속도로 이제 철도를 깔기 시작합니다. 천여 개예요, 천여 개. 그런데 이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금 철도를 부설하고 운영을 하면은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 계속 투자를 해야죠. 거대 자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철도 부설 투자를 하면 이제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수익이 발생하는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배당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거를 채권을 국채를 샀으면 얼마를 받는데 내가 여기다 투자하면 얼마를 달라. 그때는 굉장히 투기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가 굉장하죠. 이런 상태에서 철도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계속 철로를 깔아야지만 자기가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배당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배당을 지급해요? 결국은 신규 자본이 들어오면요. 그걸로 배당을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폰지 사기라 그럽니다. 폰지 사기는 미국에서 1919년에 폰지라는 사람이 일으킨 금융사기인데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사기입니다.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갖고 기존에 있는 투자자한테 수익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규 투자자 유입 멈추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붕괴하죠. 철도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강가상각을 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뭐예요? 선로, 기관차, 객차 이런 것들의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데 이런 걸 안 해놓고 이익으로 계산한 거죠. 이익이 과대되고 나중에 자산이 노후화됐을 때 갈아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 재꼬리 배당이라 그럽니다. 감가상각 제도가 없으니까 결국 대체 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이익이 과대되고 배당을 지급한다. 배당을 지급한다는 게 뜻이 뭐예요? 결국은 달리는 기차 하나씩 배당으로 떼어주는 게 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씩 떼어주고 나면 그만 달리죠?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책에 그린 건데요. 꼬리야 어디 가니 하고 기관차가 묻죠. 그러니까 주주가 어떻게 돼요? 배당 먹자 냠 하고서 마지막 꼬리 하나가 어떻게 들어가요? 주주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재꼬리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붙인 명칭인데요. 재꼬리 배당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과대 배당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파산하는 겁니다. 왜요? 수익성이 과대 포장되죠. 감가상각 안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지 보수 자금이 부족하고 회사가 결국 먹히든지 합병하든지 파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레일웨이 마니아는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1000개까지 철도회사 수가 늘어났는데요. 이 철도회사 수가 결국은 나중에 40개로 줄어듭니다. 언제요? 1900년대 들어오면서. 즉 1830년대 시작된 게 70년 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근데 붕괴된 이유가 뭐냐? 감가상각을 안 했었죠. 과대 배당. 철도회사들이 자각을 합니다. 아, 감가상각을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감가상각을 독립적 항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면요. 나중에 법으로 정리되죠. 영국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1845년, 1867년 철도회사법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자본과 수익을 명확히 해라. 그렇죠? 자본, 투자자가 든 돈이냐, 번 돈이냐. 그리고 67년,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인데요. 감가상각과 유지보수 비용을 하고 이를 무시한 배당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레일웨이 액트 또는 레일웨이 컴퍼니 액트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842년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1867년 법입니다. 이 법이 회계 제도를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회계 기준의 토대를 만듭니다. 회사가 대출 채권 한도를 묻고 또 재무보고를 투명하게 해라 하는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철도회사 법이란 걸 연구하면요, 회계제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에서는 철도회사 법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8화 회계가 어려워지다. 발생기념의 탄생. 이게 무슨 뜻인지 다음 화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